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팬데믹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뿐만 아니라 동학 개미 운동이라 표현될 만큼 그 영향력이 과거의 어느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희생양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하고는 그 양상이 다른 몇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식 투자를 자산 증식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에 많은 유동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제 8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을 대량 순매도하면서 1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이날 공교롭게도 이 많은 매도 물량을 개인이 모두 받아냈다고 합니다. 개인이 받아낸 이 물량은 지난 5월 4일 1조 7천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인 1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거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힘을 개인 투자자가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하고 다르게 투자 방법이 보다 현명해지고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량주 위주의 획일적인 투자가 주류이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형태를 넘어 코로나로 인한 주가 폭락을 오히려 기회로 맞이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늘리는 지금의 상황은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고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 계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주제를 주식 거래 수수료로 정한 이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언가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하고, 정말이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고 말을 안 하면 무슨 호구로 보이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돈이, 아주 소중한 우리의 돈이 조금씩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전달해 드릴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변만 혹은 주위만 조금만 더 본다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엄청난 혜택도 또한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오늘 영상의 주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증권사 주식 거래 수수료가 무료라 하더라도 주식의 잦은 거래는 증권사 수수료 외에 기타 거래세와 재비용을 발생시켜서 실제 수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 거래 수수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를 위해 당연히 증권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주식 거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고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열 손가락으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른 금융사나 증권사에 합병되어 이름이 뒤바뀐 회사들도 있고, 실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으로 범위를 넓혀 파생 상품까지 포함한 모든 증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순전히 국내에 한해서 주식거래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이제 가보면요, 이제 최근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43개의 증권사가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최초 증권 계좌 개설 이후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만 주구장창 사용을 해왔기 때문인데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40대 이후의 투자자일수록 더 공감할 것 같은데요. 뭔가 바뀌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냥 쭉 가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지도 않고 워낙 거래에 있어 그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관계로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쓰던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굳이 다른 것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제가 한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현대증권 객장에 가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낭만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 근무하다가 외근 나갈 일이 있으면 오다 가다 잠시 객장에 들러서 시황을 살펴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4년 전이죠. 이제 신한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거래를 개설하면서 현대증권과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제 당시 신한금융투자에서 S라이트라는 신한은행을 통해 개설되는 신한투자증권 계좌가 있었는데 이제 수수료에 있어서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정들었던 현대증권하고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증권 거래 수수료와 신한투자 S라이트를 비교해보면 이건 뭐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바꿀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 많은 증권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무조건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 거래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그 어플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평가가 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가장 많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어플 디자인이나 이제 구성이 나에게 이제 유용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쓰기에 편리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의 투자 성향과 스타일이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어플이 분명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비용 없이 제공받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증권사의 애널 리포트들은 100% 신뢰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들이 내놓는 추정 가격이나 예측가는 더더욱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리포트의 내용들은 이렇게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리포트들도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분석 자료도 그 산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로 얼마나 많은 그 양질의 분석 자료들을 비용 없이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지도 이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수수료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권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로 받아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 거래 시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같은 그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필요한 기관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식 거래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주식 거래라는 것은 주식을 사는 매수와 파는 매도가 있는데요.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다행히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요. 하지만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재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 때에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그 재비용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주식을 매도할 때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상관없이 매도를 할 때에는 그 매도하는 금액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야 할 수수료와 비용 그리고 세금을 주식 거래 시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먼저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이 되는 증권거래세는 0.25% 고정입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고정적으로 주식 매도 금액의 0.25%를 내야 합니다. 손절매를 할 때에도 상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재비용인데요. 이거는 세금은 아니지만
증권시장에 관계되는 여러 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아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정해져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증권사 수수료인데요. 이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도 해서 증권사마다 그 정책이 각양각색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건도 다 다르고 특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것을 찾기 위해 각 증권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좀 에너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이 수수료가 임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종목 분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국내 증권사들의 각종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검색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적인 요소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증권사나 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그냥 기존 거래하던 증권사를 계속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틀리지도 않는데 뭐 바꿔야 되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참 이렇게 또 다른 부분으로 중요한 게 그 투자의 대부분이 이제 좀 심리 게임이듯이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무료 혜택의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증권사를 해집고 돌아가 수수료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국내 메이저급의 모든 증권사들은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무료 혜택의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신규 고객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도 안 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모든 사이트를 해집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고정이지만 증권사마다 이제 거래 수수료와 유관 기관 비용을 조건이나 차등을 두는 이유는 바로 증권사의 이제 수익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증권사들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거래 수수료에 의지를 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근래에는 이러한 양상이 이제 크게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도 비슷하겠지만 국내 이제 증권사는 특히 이제 주식 중개 거래 수수료와 함께 펀드 관리 수수료가 전체 매출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증권사에서 잦은 주식 거래와 함께 잦은 펀드의 환매나 가입을 부추기는 효과를 발생시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자의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주식 거래와 함께 새로운 펀드가 나올 때마다 갈아타게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매우 높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요 근래 이제 인터넷 광고를 보시면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평생 뭐 빵원 혹은 100년 동안 빵원 등의 이제 광고 등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하고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증권사들의 이제 많은 광고를 보다 보면은 문득 왜 이런 수수료 인하 경쟁을 증권사들이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가능하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한 번 증권사로 유입된 고객들이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고객이 늘어날수록 증권사에 예치되는 예탁금이 일단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은 이 돈을 증권 금융에 맡겨 이자를 받거나 대출 등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대신에 이러한 손실을 실제 신용 공여 이자율, 다시 말해 이제 빚내서 하는 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이런 신용 공여 이자율을 더 높게 받아가지고 공백을 메꾸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잦은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미 계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이벤트로 주식 거래 수수료를 없애주거나 대폭 낮춰주는 프로모션은 많이 하지만
기존 고객을 상대로 뭔가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거래하는 신한투자에 문의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과감히 삼성증권으로 주식계좌를 옮겨버렸습니다. 신한투자 S라이트 0.013%에서 평생 0.0036396으로 실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는 저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0.0036396이란 이 수치는요, 증권 수수료,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전혀 없고요. 유관기관 재비용에 대한 수수료만 부과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혜택은 각 증권사마다 그 방법이나 조건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규 계좌를 여는 고객에 한해서는 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 계좌가 이런 평생 무료 혜택이 아니라면 증권 계좌를 신규로 하나 더 여는 게 저는 여러모로 좋다고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식 계좌를 2개 정도를 가지고 종목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면 먼저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길게 투자 기간이 길게 가야 하는 필연적인 어떤 이일이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장기 종목 투자에 대한 종목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효율적으로 이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장기 종목에 대한 종목과 혹은 중단기 종목에 대한 거를 별도의 이제 계좌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조금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좋은 평생 무료 혜택을 받아보시면서 주식 계좌가 하나만 있던 투자자라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평생 무료 혜택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자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주식 계좌를 2개로 나누어 관리해 보는 거를 한 번쯤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신규 거래 고객에 한해서 평생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 하나를 모바일을 통한 그 비대면 개설을 하게 되면 평생 수수료 혜택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평생 주식 수수료 면제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수수료 면제가 모든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증권사 수수료만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주식 계좌를 2개로 나누어 관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장기적인 목적으로 계좌 하나를 관리하고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주식 계좌를 새롭게 무료 그 수수료 이벤트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관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거래는 모바일과 홈 트레이딩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요즘에는 직접 은행에 가는 빈도가 거의 없듯이 이제는 주식 거래도 모바일 기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니까 가능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어떤 디자인이나 구성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찾아서 그런 것들을 모바일이나 홈 트레이딩으로 하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도 유리하고 특히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비대면 계좌를 오픈해야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에서 주식 거래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증권사의 어플을 사용하기를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주식 거래와 함께 잔고나 주식 평가 등 본인의 이제 성향에 맞는 디자인의 어플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을 이제 권해 드립니다. 특히 증권사의 종목 분석이나 산업 분석 리포트들을 비용 없이 혹은 조금 저렴하게 다채롭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잦은 거래는 비용만 늘릴 뿐입니다. 잦은 거래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성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